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렉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원입니다. 예, 오늘부터 경찰학 3순환이 시작됐죠. 1회 문제 어떠셨나요? 제가 그러니까 기출처라기보다 출처를 제가 해설해서 달아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승진 대비 경찰 신문 종합 문제도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회 문제는. 1회 문제는 그래서 아무래도 신문 종합을 미리 사셔서 구매하셔서 풀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결과가 오늘 점수 분포예요. 살짝 점수 분포를 알아볼까요? 일단 오늘의 전체 평균은 84.74점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100점이 무려 7분이시고요. 본원에서 7분이 계시고 상위 30% 점수는 95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5점 맞으신 분이 28.95%에 위치하고 계세요. 오케이? 되셨죠?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정답을 낮은 문제 해석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살펴볼 문제의 기준은 정답률이 60% 이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좀 많아요. 오늘은 7번, 11번, 26번, 28번, 31번, 33번, 37번, 39번 이렇게 해서 총 8문제입니다. 예. 많죠? 마음은 바쁘지만 차분하게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바로 들어갈게요. 그럼 7번부터 봅시다. 7번.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조문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가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 얘가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얘는 2020년이죠. 작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1항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케이? 틀리고요. 네, 범죄 피해자 보호. 이건 맞죠? 가끔 범죄 피해자 보호로 바꿔서 나오는데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속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맞죠? 네, 보기라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이게 틀리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개정 전 경찰법이죠. 경찰법의 조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확인을 못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경찰의 임무에 해당할 것 같아서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가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뭘까요? 취지가 그러니까 국가경찰에게 집중된 권한이라든가 이것을 분산시키려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국민 또는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경찰 행정을 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잖아요. 근데 여기서 치안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 통제의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안은 국가에 의한 통치가 안정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가 우리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고 개정된 개정이죠. 전부 개정된 거죠. 하여튼 이런 유의 법령 등이 제정되고 개정된 취지와 부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 개정되었어요. 이거는 조문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마 외국 정보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개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60%예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찾아가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이 1번이고 25%의 분들이 옳지 않은 것이 1개라고 보셨는데 아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기 가가 국가경찰의 임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조문 문제니까 조문을 좀 엄격하게, 좀 엄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되셨죠? 다음 문제 갈게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은 2페이지에 있어요. 다 들어오죠? 오케이.
11번 2020년 전부 개정되어 2021년에 시행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보기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각각 구분하였다. 맞죠? 4조 1항 규정 내용이죠. 4조 1항 내용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찰의 사무는 4조 1항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화와 같이 구분한다 해갖고 1호에 국가경찰 사무, 2호에 자치경찰 사무 해갖고 열고가 되어 있죠. 오케이?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보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죄송해요. 천천히 할게요.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맞죠? 이후에 뒤에 문제, 국가수사본부나 국가수사본부장님에 관한 문제들이 뒤에 있죠?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그리고 제6항 규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 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적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게 틀리죠. 자, 시도경찰청장님은 어떻게 지휘통제를 받으시나요? 일단 자치경찰 사무 같은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제를 받으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경찰 사무의 경우에는 경찰청장님, 그다음에 수사에 관련된 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님의 지휘통제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이게 아니고 시도지사님이죠. 시도지사님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경찰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보기라.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조문에 들어와 있죠. 시도경찰청장은 소관 사무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경찰사무 같은 경우엔 경찰청장님, 자치경찰사무 같은 경우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수사에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엔 국가수사본부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였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보기 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게 틀리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행정학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방자치 다 공부하시잖아요. 지방자치 보면 국가유임사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유임사무나 아니면 단체 유임사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사무를 유임할 때는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때문에 할 수 있고가 아니고 하여야 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법인격이고 각각의 업무가 있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를 위임할 때는 당연히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그 공무원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요. 규칙이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겠죠. 조금 약간 지저분한 문제지만 조례와 규칙은 구분할 수 있으시죠. 행정학 아니니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개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55%의 분들이 정답을 잘 골라주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1개예요. 35%의 분이 골라주셨는데, 아마도 다는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이거를 또 바꿔놓은 문제니까, 기속과 재량을 바꿔놓은 문제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문제를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는 관련되는 것들을 유추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행정학도 하니까 지방자치법 아니면 지방자치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26번입니다. 4페이지 있어요. 26번. 얘는 화면에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스크롤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죠. 이게 틀린 거죠. 이건 뭐예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건 위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우리 해설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가 위임이고 2호가 위탁인데 위탁 지금 보기 가는 위탁에 대한 정의인 거죠. 오케이? 위임은 누구한테 해요? 위임은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나로 갈게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 이하 행정권한이라고 한대요. 조문을 그대로 베낀 느낌 있죠? 예. 조문을 그대로 원용한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일부 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 이건 뭐예요? 이건 위임이죠. 다른 행정기관의 장, 이건 뭐예요? 위탁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건 뭐예요? 위임이죠. 위임 및 위탁한다. 예, 맞아요. 보기 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래야겠죠. 그리고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약간 상식적인데 여기서 또 뭐가 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막 기속제랑 이런 거, 그러니까 지엽적이라고 표현하기, 왜냐하면 계속 그 문제가 나오니 이걸 지엽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으나 여튼 항상 바꾸는 부분이 바꾸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것도 재랑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맞습니다. 얘는 규정 제3조 3항 규정 내용이에요. 제가 해설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라.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위임 및 위탁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수시로 감사할 수는 있으나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는 없죠. 이거는 자주 나오는 조문이었죠. 오케이? 틀려요. 얘는 규정 제7조하고 제9조 내용인데 전단이 7조, 후단이 9조인 거죠. 오케이? 되셨나요? 네, 전단이 7조이고 후단이 9조 맞습니다. 헷갈릴까봐.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조문 하나 갖고 선지 하나나 보기 하나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조문 2개나 아니면 조문 3개까지도 갖고 선지 하나나 보기 하나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한 것보다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계속 갈게요. 보기 마.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 기관의 장은 위임은 주는 거고 수임은 받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며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해야 되죠. 그게 위임에서 책임의 소재, 책임의 귀착에 대한 그런 내용인 거죠. 오케이? 맞아요. 보기 봐.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예, 맞습니다. 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2항 규정 내용입니다. 제목은 경찰청의 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개죠. 옳지 않은 건 2개죠. 죄송해요. 이게 스크롤이 위로 안 봐서 가랑 라 2개입니다.
55%의 분들이 정답을 잘 골라주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3개로 35%의 분들이 골라주셨어요. 아마도 요즘에 이런 문제도 나오죠. 옛날에 보안 업무 규정과 보안 업무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보기 바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 관련된 거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아닐 거야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2항 규정 내용이고 제목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근데 그렇게 구분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시험장에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렵겠지만 일단 그런 문제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안녕, 반가워. 처음 보는 조문이구나. 이따 와서 봐줄게. 그리고 넘어가서 다시 와서 풀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렇게 할 때 문제는 뭐냐? OMR 카드가 밀릴 수 있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갈게요. 31번 문제가 28번 문제죠. 얘는 잘려 있어요. 시험지랑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8번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훈령이에요.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약간 실무종합이다 보니까 이런 지엽적이 우리가 보지 않았던 이거는 훈련 같으면은 뭐죠? 시행규칙이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죠. 이거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이죠. 예. 행정규칙 같은 것도 출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문제를 다 넣은 거니까 그런 제 출제 의도를 좀 생각하셔서 혹시 너무 지엽적이지 않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갈게요. 옳은 것은 자, 차장을 두지 않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님이 계시면 차장님이 하셔야겠죠. 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이 대리한다. 네, 맞죠? 얘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4조 1항 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기나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겠죠? 아이고야,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보이시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근 하위 계급의 과장이 대리한다. 네, 맞죠? 얘는 규칙 6조 규정 내용입니다. 여기다 칠게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기 다 직할 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하부 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그러니까 그 내규겠죠, 내규. 소속기관의 하부 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근 하위 계급자가 대리한다. 이것도 맞아요. 얘는 규정 7조 내용입니다. 규칙 7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라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직무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뭔가 너무 강한 표현이죠.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데 사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리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규칙 제9조 규정 내용입니다. 한번 조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보기 마입니다. 직무대리자는 부득이한 경우 직무대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대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요건일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대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거는 규칙 제10조 5항 규정 내용이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조문 문제라서 딱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면 당연하겠죠. 그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개죠.
나, 다, 바, 가가 맞죠? 4개.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신 분들이 50%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5개로 30%인데 아마도 라하고 마하고 헷갈리셨겠죠. 그쵸? 근데 아마 라는 반드시라고 너무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고, 근데 그러면 마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라는 요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을 텐데 조문상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있다가 아니고 없다예요. 예, 되셨고요. 되셨죠? 따라오세요. 예, 31번 갈게요. 31번. 이 문제는 조금 왜 정답률이 낮을지를 이게 또 저를 너무 키워놨네요. 제가 얼굴을 이게 세팅해 주신 분께서 제 얼굴을 너무 많이 하여튼 한번 스크롤 하면서 같이 한번 봐요. 그러면 하여튼 31번 문제를 정답률을 보면서 왜 이 문제의 정답률이,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고르신 분이 더 많으세요.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분명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 31번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신규 채용된 경찰 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 분야로 채용된 경찰 공무원에게는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맞죠?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조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2번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 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을 인정한다. 그렇죠?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안경과, 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데 이거를 틀렸다고 보신 분들이 45%가 계세요. 아마 왜 그러시는지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우리가 봐왔던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신 분들은 왜 그러신지 아마 이 경과를 오랜만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나왔던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돌려나오고 있는데 돌려나오는 부분에서 틀리면 다른 분들은 다 맞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31번. 얘는 16년부터 조문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틀렸다고 보셨으면 이전에 문제를, 제가 문제를 냈어요. 기억나요. 근데 아마도 오랜만에 보셔서 그러실 거니까 이후에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자주 봤던 것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됐죠? 자, 선지 3번 갈게요. 자, 선지 3번. 전과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위에 있죠. 위에 뭐예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를 전과, 이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 그 다음에 단서구정 같은 경우에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의 전과도 인정되는 이러한 전과를 얘기하는 거죠. 이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얘 3번 맞는 거죠. 얘는 시행규칙 제28조 1항 1호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보기 4번, 선지 4번 전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직무 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 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이게 틀리는 거죠. 얘가 5년인 거죠. 예, 이거는 뭐 논리적 필요성 이런 거보다는 조문이니까 이거는 수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오케이? 이거는 시행규칙 제28조 1항 2호 규정 내용입니다. 예, 되셨나요? 오자가 잘 안 보이시죠? 얘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33번 문제. 얘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33번. 이 문제는 좀 새로운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보는 모양새인데, 처음 보는 형식인데, 형태인데, 그래서 아마 당황스러우셨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경찰 공무원 임명령 제1조 제1항부터 4항에는 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장의 임명권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럼 뭐겠어요? 얘가 1항이고 기억이 제1항이고 오랜만에 쓰려니까 글씨가 더 안 되네요. 예. 제1항 니은이 제2항일 것이고 디귿이 제3항이겠죠. 예,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이 문제는 뭐예요? 임명권의 위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재위임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4조 1항, 4조 1항 3항까지 경찰청장 임명권의 위임이 있고 그 4항부터 재위임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그걸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럼 4조 1항부터 읽어볼게요. 경찰청장은 법 제7조 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이게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고 한다. 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의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한다. 예,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 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 이게 앞에 말하는 경찰 공무원을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경정이에요.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예요. 이거 경위로 바꿔 나올 수 있어요. 임용권, 신규 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하는 거죠. 이게 또 신규 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도 포함한다로 바꿀 수 있겠죠. 을 위임합니다. 경찰청장님께서. 그 다음에 2항 경찰청장은 법 제7조 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항이죠. 경찰청장은 법 제7조 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 경찰인자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고 한대요. 의 장에게 소속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명권을 위임한다. 이게 조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장님께서 각각의 기관에게 위임하는 임명권을 위임하는 내용들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그럼 재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선지로 만든 거죠. 새롭긴 해요. 좋죠? 자, 좋진 않나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옳지 않은 것이죠. 기억 4조 1항이죠. 4조 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 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 임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명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이건 기속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4조 4항 규정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에 따라 1은 뭐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임한 위임권, 수임한 임명권.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임한 임명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4조 5항 규정 내용이고요. 자, 이에 따라 앞에 시도경찰청장님께서 수임을 하신 거죠. 이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 다시 위임한다. 이거 위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기억은 위임한다고 선지 1번은 위임한다고 선지 3번은 위임할 수 있다고 하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치경찰 사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 위임권의 일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임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들이 그들이 의도한 바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 1번 같은 경우에 위임한다고요. 선지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는 거죠. 위임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되셨나요? 이거는 4조 6항 규정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현재 4번 기억, 니은, 디귿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청장님께서 위임한 거죠. 국가경찰 및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4조 1항, 2항, 3항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 임용, 인사 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전부터 있었던 조문이고요. 오케이? 되셨죠? 얘는 4조 11항 규정 내용입니다. 예, 되셨나요? 예.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37번입니다. 예. 볼게요.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사항 15경찰 공무원의 정규 임용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현재 1번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이죠.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이거는 시행규칙 제9조 1항 규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 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 공무원이 2 이상인 경우 그중 해당 계급에 승진 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 공무원이 된다. 맞죠? 이거는 9조 2항 규정 내용이고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는 9조 4항 규정 내용이에요. 오케이. 다음에 보기 4번, 선지 4번 15 임용 경찰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지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 해임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게 틀리는 건데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죠. 오케이. 예, 이 문제의 정답률은 4번을 골라주시면 45%가 계시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고 30%가 매력적인 오답을 골라주셨어요. 아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출가 제가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규 임용 심사에 관한 거니까 조금 더 가중된 제적위원회 출석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면직지청 같은 경우에는 왜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냐면, 우리가 국가공무원법 79조에 보면은 징계 종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강한 징계가 파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경찰 공무원에서, 그쵸? 15경찰 공무원에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파면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유추인데, 결국은, 파면의, 징계위원회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했을 때, 15경찰 공무원이, 면직되는 것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엄격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앞에 문제에서, 앞에 문제는, 정답률이 35%, 3번 골라주신 분들이 35% 계시고요. 매력적인 오답이, 2번이었는데 이게 40%세요. 40%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그 조문이 바뀌면서 위임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재량이었던 게 기속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던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문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조문을 아직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좀 다른 게, 이전에는 대부분 위임 같은 경우는 재량 규정이었는데 이번에 국가경찰과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기속 규정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재량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기속적으로 위임해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9번이고요. 전보죠. 자,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 공무원 임용상 경찰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죄송해요.
잠시만요. 불편하셨죠? 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같이 한번 볼까요? 보기 가. 전보란 경찰 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 기간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예, 맞죠? 전보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죠.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것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경찰 공무원 임명령 제27조 1항 규정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셨고요. 보기 다.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에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보기 나의 전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죠? 임명된 날부터 1년, 그 다음에 감사 업무는 2년, 그쵸? 여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 맞죠? 얘는,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 제14호 규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 나. 임신 중인 경찰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찰 공무원의 모성 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의 전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이거는 경찰 공무원 임명령 27조 1항 제15호 규정 내용입니다. 네, 보기 마. 교육훈련 기간에 교수 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죠? 3년에서 걸릴 수도 있죠. 걸릴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경찰 공무원 임용령 27조 2항 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한 개, 1번이죠. 이 문제의 정답률은 60%예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2번, 35%의 분들께서 옳지 않은 게 2개라고 보셨는데 아마도 마에서 걸리셨겠죠. 5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보통 3년, 5년 갖고 많이 이제 함정을 파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일단 좋은 문제들이 많다 보니 제가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문은 꼼꼼하게 해설에 다는 편이니까 조문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8문제라서 조금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설명할 것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하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1층에 오셔서 사무실에 저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오늘 문제들은 이론 문제들은 다 맞췄어요. 거의 다 정답률이 100%예요.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 다 100%입니다. 그리고 좋은 문제들이 아직 숙지가 덜 되신 거니까 이제는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있어요. 유순한 데까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조문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복습하시고 시험장 갈 때 빼먹지 말고 시험장 갈 때까지 천천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거 나중에 해야지, 이거 조문이니까 외우는 거 어차피 단기 기억력이라는 건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니 나중에 해야지 로 밀어두셨다가 시험장을 갈 때까지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밀어두시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체크를 하시고 외우는 건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서 밀어두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루다 못 보고 들어가시는 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어두시더라도 날짜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이때는 내가 이거 꼭 볼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때는 꼭 경찰학을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이고 해서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여튼 오늘 정답률 낮은 문제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준비 잘 하셔서, 내일 아니죠. 내일은 수요일이고 시험 없는 날이고 내일 모레 목요일에 준비 잘 하셔서 이해 문제도 만족스러운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렉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